읽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싶었던 청춘들의 이야기. 그러나 밤이 찾아오면 엄습하는 후회와 불안, 외로움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결정을 회피하고 감정을 회피하는 청춘들을 여러모로 이해해보는 회피하는 청춘들을 위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피형과 연애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회피형이십니까? 한 번 연락하면 답장 오는 데까지 한나절은 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더니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별 선언을 갑자기 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감정 소모를 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이 늘어나다 보니 회피형은 피해라, 회피형은 제발 회피형끼리 만나라, 회피형은 연애를 회피하라는 불만이 종종 들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회피형일 때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나 자신이 회피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불만들을 들으면 그래,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하고 다짐하셨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감정을 책임지는 것도 나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는 것도 너무 버겁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마음 한편에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청춘들이죠. 때로는 부딪힐 걸 알면서도 다가가야만 우리 삶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피하는 청춘들을 위해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마음, 사랑을 회피하는 청춘들을 위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피형 애인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겉보기엔 멀쩡하고 매력적인데 막상 가까워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을 회피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사실 이 회피형이라는 말은 심리학의 애착이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방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바로 안정형, 불안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피형이죠. 먼저 가장 건강한 마음 시스템인 안정형은요, 사람과의 연결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연인과 함께일 때는 유대감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알죠. 상대에 대한 건강한 믿음이 있어서 잠시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불안형은 관계의 경보음이 제법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나를 떠나려는 신호인가 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회피형은 아예 이 경보 시스템의 전원을 내려버린 쪽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마음 시스템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우선이 되는 목표로 잡기 때문에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을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위험으로 감지하고 빠르게 거리를 벌리려고 합니다. 그럼 회피형이 무엇인지는 알아봤는데 보통 회피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관계 자체를 압박으로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지면 처음에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느끼죠. 어떤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자유의 끝에서 마주하는 건 결국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애착에 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혼자 영화 보고 밥 먹는 건 괜찮지만 문득 주말 저녁에 편하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고립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또 하나, 회피형에게서 두드러지는 모습은 자신의 단점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으로 늘 내 약점이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심한 척 태연하게 행동해도 연인의 작은 말 한마디에 신경이 곤두서곤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그저 서운해서 너 요즘 왜 이렇게 답장이 늦어? 라고 말했을 뿐인데 속으로는 내가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였나? 내가 부족해 보일까? 하며 불필요한 불안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괜히 더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아예 그 대화를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제법 두드러집니다. 친밀해진다는 건 회피형에게는 이제 더 잃을 게 많아졌다는 두려움이 커진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약속을 피하는 일이 생깁니다. 애인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보러 갈래? 하고 묻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재밌고 설레는 제안이 될 수 있지만 회피형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피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대화는 곧 구속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애써 말을 돌리거나 모호하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감정 표현도 서툴러서 힘들다, 서운하다,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걸 끝까지 혼자 사깁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했는데 회피형은 이미 혼자서 관계의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정리한 뒤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겐 너무나 갑작스럽죠. 그런데 이 특징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역설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관계는 곧잘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친구들이랑 무난하게 어울리고 직장에서는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내죠. 왜냐하면 이런 관계들은 감정적으로 너무 깊게 얽히지 않고 지켜야 할 거리와 규칙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크게 자극되지 않는 안전지대인 셈이죠. 하지만 모든 걸 공유하기를 바라는 연인 관계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동시에 그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커지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불안과 거리두기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회피적인 모습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단순히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차가워 라고 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작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잡곤 해요. 주 양육자, 즉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았을 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새기게 됩니다.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기대를 표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순간들 속에서요. 그럼 아이는 내가 기대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차라리 혼자서 버티는 게 더 안전하겠어. 이런 메시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가까운 관계는 기댈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단 언제든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죠. 물론 그 원인이 어린 시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 겪는 경험들도 큰 영향을 미치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요. 이런 상처를 겪을 때마다 회피 성향은 자신의 감정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게 만듭니다. 차라리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상처받지 않는 길이야.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좀처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덤덤한 척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단단해 보이고자 하는 모습 뒤에는 늘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가 언젠가 끊어질까봐, 결국에는 내가 버려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말이죠.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했던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예 기대를 거두어들이는 쪽을 택한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가 어느새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억압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사실 누구보다 더 의지하고 싶고 서운한 마음도 크게 느끼지만 그런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크게 다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감정의 스위치를 꾹 내려버린 겁니다. 울컥하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도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눌러버리는 습관이 든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회피형은 자기 감정이 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상태에 이릅니다. 애초에 느끼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애써오고 훈련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회피 성향의 뿌리를 개인의 경험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회피형 인간이 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이런 환경에서 나의 약점이나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죠. 힘들어도 괜찮아 라는 위로를 하는 것 대신 너만 힘드냐 라는 힘 빠지는 핀잔이 돌아오는 사회에서 우리는 감정의 스위치를 끄고 혼자 버티는 법을 생존 전략으로 배우게 됩니다. 둘째, 효율성이 미덕인 시대가 됐습니다. 감정을 나누고 갈등을 푸는 과정은 사실 언뜻 보기에 꽤 비효율적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모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스펙을 쌓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기는 점점 더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느슨한 연대에 익숙해졌어요. SNS와 메신저를 통한 관계는 편합니다. 내가 원할 때 답하고 부담스러우면 잠시 거리를 둘 수 있죠. 이런 비대면 관계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실제 관계의 피곤함과 불편함을 견디는 근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사회구조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청춘들을 안전한 고립의 성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회피 성향은 정말 평생 변하지 않는 걸까요? 주변에서 회피형은 절대 안 바뀐다는 말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 연구나 상담 현장에서는 회피형도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럼 그 변화의 순간은 언제 찾아올까요? 보통 두 가지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큰 마음의 상실을 겪었을 때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잃고 나서야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절실함이 처음으로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정반대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의 불안을 그대로 감싸주는 안전기지를 만났을 때예요. 내가 도망치려 할 때조차 곁을 지켜주는 사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도 여전히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 말이죠. 이런 진한 안정감의 경험이 회피형에게는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회피형이긴 하지만 혼자 지내는 데는 큰 문제 없는데 굳이 바뀌어야만 할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의존의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잘 서는 게 진짜 독립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더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안전한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낯선 세상을 신나게 탐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안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이 불확실한 사회를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사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마음의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결국 건강하게 기댈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독립의 힘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피 성향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회피형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는 회피형이 느끼는 압박감과 불안의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불안에 맞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 내 마음의 패턴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피형이 사소한 말에도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막연히 난 원래 이래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불안해지는지 기록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내 연락 빈도를 지적할 때 마음이 철렁한다면 그게 바로 내 불안을 자극하는 방아쇠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패턴을 알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생각할 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상대의 단점만 크게 보기보다 의식적으로 장점을 먼저 찾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야만 불안이라는 돋보기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한 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에요. 회피형은 힘들다, 서운하다는 말을 속으로 삼키다가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주 작은 표현부터 시작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꼭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더라도 문자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런 점이 조금 힘들었어. 또는 나는 사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어. 라고 말이죠. 혼자 모든 걸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이 부분은 잘 못해 하고 약한 모습, 약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를 낼 때 관계가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조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차분히 꺼내서 풀어놓는 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죠. 세 번째 걸음은 시선을 나에게서 잠시 상대방의 욕구로 돌려서 상대방의 욕구도 인정해주는 겁니다. 회피형은 나만의 자유와 공간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 종종 상대방의 필요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만의 안전한 공간을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자유만 주장하면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고 사실은 불공평한 일이죠. 이럴 땐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 대신 그만큼 너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게 만들고 싶어. 와 같은 솔직한 대화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걸 연인 관계 안에서 시도하는 게 너무 벅차게 느껴진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부담이 덜한 관계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연인 관계가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면 동호회나 소모임처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가까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상처받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경험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때 친밀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단단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회피형과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지금 곁에 있는 회피형 연인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차마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나 자신이 회피형인 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불안을 딛고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을 들으며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막막한 질문을 품고 계실 회피형의 연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인이 거리를 둘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의 사랑이 부족한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애인의 회피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존 방식, 적응 반응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모든 이유를 당신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동굴을 존중하되
나의 삶을 단단히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들어간 문을 밖에서 부술 듯이 두드리는 대신 너가 준비되면 나와. 나는 내 시간을 보내고 있을게 라고 말하는 여유. 그의 기분에 내 모든 감정이 종속되지 않도록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세계를 반드시 지켜내주세요. 과연 회피형도 회피형과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가까워지는 게 두려운 건 잊고 있던 예전의 상처나 부담감이 떠오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들여다볼 용기를 낼 때, 그리고 한쪽은 그 용기를 기다려주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관계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관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온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관계를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회피하는 청춘들을 위해 2회차, 사랑을 회피하는 청춘들을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이해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